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12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새벽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더러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기각 결정문을 내놨습니다. 자, 민주당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법부 영장을 기각을 한 조혜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할 텐데, 이재명이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오늘이 12상 비상계엄 1주년 되는 날이죠.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이 내란몰이를 계속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내란몰이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그런 언급은 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일문일답에서 대답한 내용을 보면은 멈추지 않겠다. 이제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어제 그 라이브 시간에 소개 드렸는데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썼습니다. 이재명이 국가 권력 분재, 그러니까는 계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치 전범처럼 처리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나치 전범처럼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정권 유지 차원에서 끝까지 이거를 문제를 삼으면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질문이 약식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첫 질문이 고발뉴스라는 곳 있죠. 거기 좌파 매체인데, 고발뉴스에서도 저는 뭐 용산에 여기 출입을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첫 질문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완전 좌파 매체. 그 MBC 출신 이상호 기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첫 질문 기회를 줬는데, 첫 질문이 오늘 그 새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것을 뭐 법원이 잘못 판단한 거다는 식으로 기자 질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하다고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입장이 어떤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정말 참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은 무슨 질문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영장 기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 본인이 어떤 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뭐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또는 뭐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인데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내란 전담재판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질문이 나오는 중에 2차 종합특검, 정청래가 이야기한 지금 특검 3개가 시효가 다 만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다시 또 2차 특검을 해야 한다. 이 발언과 관련된 질문이 또 나왔는데 여기에 답변을 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이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쉽게 끝나지 않는다.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에 이것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에 비유를 하면서 쉽게 끝나지 않는다. 계속 몰아가겠다는 이야기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사법부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계속 내란몰이를 하겠다는 그 뜻을 밝히고 있고, 이재명도 오늘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법원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지, 이제 조희대 법원을 향한 공격을 시작을 지금 벌써 했습니다. 정청래가 나서서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난을 하고 또 마치 탄핵을 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법원이 앞으로 할 일이 많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뭐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위헌 소지가 많이 있고 또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조희대 법원이 정말 신속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재판 재개, 이재명 재판 재개는 이재명 재판까지 무슨 다른 특별재판부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법부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조희대 법원이 할 일이 분명합니다. 재판 재개죠. 이재명의 재판 재개. 그리고 오늘 특히 법원이 좀 상당히 좀 그 정의대로 법 정의대로 그대로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 뭐 법조계를 중심으로 자, 조은석은 민주당 추천을 받았었죠. 민주당 추천을 받아서 이재명이 임명을 했는데 그 조은석 특검이 상대 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해서 일종의 하명 영장 청구를 했다. 용산으로부터의 하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그것을 법원이 제동을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4시 50분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힙니다. 본인 혐의와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 진행 경과와 출석 상황,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를 볼 때 추경호 의원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추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영장 심사를 하면은 구속 사유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그리고 범죄가 소명됐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셋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다 해당되지 않는다. 어제 제가 라이브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이 범죄 혐의 소명에 자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특검 쪽은 이 조은석 특검 쪽은 범죄 혐의 소명에 자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는데 뭐 주안점을 두고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임했는데 그것도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이 법리 그 혐의에 대해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좀 무리한 그 하명 구속영장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이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은 어제 마지막이라고 했죠.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본인들이 12일인가요? 그날 14일인가요? 그날 활동이 끝납니다. 끝나니까 내란 특검은 마지막에 그 실패작을 내면서 종지부를 이제 찍게 됐는데 이제부터 또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되죠. 이재명이 무슨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암 제거 식으로 이것을 또 몰아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청래도 뭐 새로운 특검 이야기도 나왔고 또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공격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로운 상황에서 이 전국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계속 예의주시해서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전해드리고 또 분석도 하고 아울러 우파 진영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소 시간에 종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